네, 안녕하세요. 에베니 코리아의 정도일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디캠프를 초대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에베니가 핀테크에 관련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사실 주말 내내 좀 고민을 했고요. 예. 또 이사영 매니저님이 또 굉장히 부담을 주셔서 아주 훌륭하고 재밌는 발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름 저희 모바일 빅데이터 핀테크 관련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아주 재미있고 글로벌 시장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통계치와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코끼리입니다. 예. 그러면 코끼리를 장님이 만질 때 각 파트별로 다르잖아요. 꼬리를 만지면은 꼬리가 코끼리다. 아니면 다리를 만지면은 이건 나무다. 근데 사실 핀테크 시장을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핀테크에 나와 있는 앱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커머스 쪽에서도 들어와 있고, 모바일 플랫폼에서 들어와 있고, 이통사들이 또 들어와 있고, OS 개발사가 들어와 있고, 또 삼성이나 구글 같은 데가 또 wallet 형태로 들어와 있고, 또 메시징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던가 위챗이라던가 스냅챗 같은 데들이 핀테크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굉장히 빨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나 유럽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사실 스코어 레지스터 같은 아까 저희 보여주신 마커스가 보여주신 그런 앱들을 가지고 결제를 이미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나 뱅킹사들이 상당히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오늘 그러면 핀테크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에베니도 스타트업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 생겼고요. 지금 시리즈 D까지 해서 한 1,200억 정도 저희가 투자를 받았고요. 3주 전에 아마 기사를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는 IVP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트위터, 넷플릭스, 드롭박스, 슈퍼셀 이런 데 투자한 회사가 저희 이제 에벤 600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개 정도 지사가 있고 3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오피스는 지금 저 포함해서 6명 일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지금 입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직원들이 곳곳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 슬라이드를 보시고 나는 좀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 직원분들한테 가감 없이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사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800여 개사 정도하고 같이 일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다음 카카오, 그다음에 NHN, 네이버, 그다음에 CJ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일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오늘 이따 말씀드린 위챗이라던가 텐센트 그리고 이런 구글, 아마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면서 핀테크 관련된 앱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모바일 빅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냐면 메뉴에 보시는 이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67만 5천 개 정도 앱이 저희 시스템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핀테크 관련된 앱을 텐센트에서 런칭을 한다. 그럼 저희 시스템에 다운로드 수치와 매출 추정치들이 잡히게 되고요. 그런 이제 앱들과 관련해서 전체 시장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스토어 스택 같은 경우는 한 580만 개 정도 앱이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에베니 사이트에서 분석이 매일매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의 어느 핀테크에 관련된 앱들이 어느 정도 랭킹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희 BM이죠. 다음 카카오나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데서 실제 어떤 나라의 어느 정도의 시장 사이즈나 다운로드 수치들을 볼 때 이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 밑에 보시는 탭조이라던가 애드모비라던가 아마존, iOS, 페이스북, 인모비, 한 40여 개 정도 제 플랫폼과 저희가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데이터는 저희 이제 에베니 인텔리전스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예, 소스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기점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는 13개 정도 앱이 뭐 핀테크 앱이죠. 앱이 전체 금융 카테고리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여기 보시는 첫 번째 보시는 그 지푸바오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 앱이죠. 그래서 이제 페이팔하고 똑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알리페이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서비스고요. 뭐 페이팔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빈모 같은 경우는 이제 P2B 관련된 앱입니다. 그래서 뭐 퍼슨 투 퍼슨으로 뭐 내가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뭐 돈을 뭐 내 친구한테 줄 때 빈모라는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시 페이먼트도 사실 P2P인데 비슷한 빈모하고 비슷한 케이스고요. 그 AU 월렛 같은 경우는 일본의 KDDI에서 런칭한 그 핀테크 관련 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지푸라는 건 이제 윙페이, 그 차이나 모바일에서 런칭한 거죠. 그래서 뭐 캐리어 빌링 형식의 그 어떤 앱이 되겠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업계를 초월해서 상당히 많은 그 경쟁자들이 핀테크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 텐페이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 텐센트가 런칭한 거고요. 그 멀카도 파고라는 거는 이제 남미 쪽에서 그 중간에 악수하는 그림의 앱인데, 이 같은 경우는 남미와 북미 쪽에서 그 P2P 관련한 앱으로 런칭을 현재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이니시스에서 런칭한 건데 사실 많이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페이나 뱅커월렛을 저는 사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K페이도 사실 저희 그 100위 안에 핀테크 앱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스코어 캐시 같은 경우는 여기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아까 그 마커스가 얘기한 그 크레딧 카드 긁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P2B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2013년 12월과 2014년 12월에 1년 만에 그 핀테크 관련된 앱의 다운로드 수치가 3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실제 이 전체에 저희가 1위부터 1000위까지의 그 핀테크 앱들을 보아보니 그 실제 상위에 있는 이 5개 정도의 페이먼트가 그 31%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핀테크를 실제 다운을 앱을 받아서 관련한 핀테크 관련된 금융 그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또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끼리 얘기를 해드렸죠. 예. 제가 보는 그 5가지의 이 카테고리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앱들을 5개 카테고리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커머스나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모바일로 이제 확장된 모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모바일에 그 특화된 이 스타트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모바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핀테크들 앱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이통사들, 우리나라 같으면 SKT나 KT에 버금가는 그런 이통사들이 런칭한 핀테크 앱이 되겠고요. 네 번째 이제 비자, 잘 아시는 크레딧 카드 회사가 런칭을 한 거고요. 구글 월렛 같은 경우는 이제 OS 디벨로퍼에서 런칭을 한 핀테크 앱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보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트렌드는 뭐냐면 이 메시징 플랫폼이 이 핀테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징 앱 같은 경우는 사실 뱅크월렛 카카오나 라인페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실시간으로 내가 그 은행에 있는 계좌를 연결해서 돈을 주고받는 형태의 그 캐시 그 트랜잭션이라면 이 라인페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돈을 넣지 않죠. 단순하게 내가 메시징을 하나 보내므로써 내 그 신용카드에 차지가 되는 중간 수수료를 그 가져가는 어떤 메시징 앱의 플랫폼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이제 위챗이나 라인이나 그 스냅챗 같은 경우도 비슷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실제 은행 계좌와 연결해서 가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단순하게 메시징만 보내면서 어떤 그 메시지를 코드화해서 내가 차지를 내 크레딧 카드로 하겠다 아니면 내 뱅크로 하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모델로 지금 메시징 앱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은행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발견했던 어떤 인사이트가 뭐냐면 기존에 뭐 이제 체이스뱅크나 시티뱅크들이 갖고 있는 이 앱들을 저희가 좀 보니까 어떤 UI나 UX가 그 굉장히 어떤 기존의 모바일이나 이런 페이먼트와 연동되기가 쉽지 않다. 뭐 저도 사실 인터넷 뱅킹 쓰지만 앱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단순하게 내가 뭐 은행 계좌 정도 해서 이체하는 정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쿠팡이나 뭐 예를 들면 이커머스가 내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사실 연동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사실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실제 이 같은 은행, 뭐 예를 들면 제 친구하고 저하고 시티뱅크를 같이 써야 되는 한계, 뭐 다른 은행을 계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체를 못하는 어떤 한계점, 이런 부분들이 그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그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페이, 뭐 애플페이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솔루션적인 부분, 뭐 저도 사실 아이폰을 갖고 있지만 뭐 지문 인식만을 통해서 페이를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어프로치가 또 핀테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유럽의 뭐 한 국가는 이미 이거를 정부하고 얘기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핀테크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그 또 시너지와 임팩트를 뭐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을 일으킬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엠펄사라는 이 메시징 그 문자 서비스의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참 특이하게도 뭐 저희도 예전에 보면 뭐 문자로 뭐 보내서 돈을 트랜잭션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케냐에서 7년 정도 된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뭐 되게 재밌죠. 기존에 뭐 이 메시징 앱이라던가 뭐 앱을 통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문자 하나만으로 돈이 전송이 가능한 그런 앱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 뭐 상당히 아프리카에서는 인기리에 이 빅테크 관련된 그 트렌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 좀 많이 지난 좀 트렌드긴 하죠. 현재 뭐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그 여러 가지 뭐 이베이라던가 뭐 아이튠, iOS에서 애플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핀테크로 지금 들어오면서 실제 모바일 상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그 첫 번째 화두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제가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할 때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핀테크가 이거를 쉽게 도와줘서 그들의 어떤 니즈를 채워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피어투피어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 크게 또 그 화두가 되는 또 앱의 그 핀테크의 트렌드인데요. 실제 사람 간의 어떤 트랜잭션이 얼마나 편하게 뭐 은행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앱들이 뭐 상당히 많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이 화두들을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핀테크 관련 앱들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지에 대한 걸 뭐 정리해 놓은 거고요. 뭐 다들 스코어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P2P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두 부분이 없고 P2P만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핀테크의 앱들, 뭐 저희는 앱 관점이니까 그러면 다음 스텝은 뭐가 될 거냐? 전망이 되겠죠. 사실 이 서비스들을 어떤 에코시스템을 빌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P2P든 뭐 온라인 트랜잭션이든 오프라인 트랜잭션이든 이 안에서의 어떤 이 포인트 오브 세일, 그 사람이 실제 그걸 어떻게 더 편하게 쉽게 뱅크와 연결해서 혹은 뭐 뱅크와 연결하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유저 익스피리언스, 아까 뭐 전형적인 그 은행 앱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뭐 편안하게 재미있게 이 앱들을 핀테크에서 쓸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진보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외면하기 쉬울 거라라는 저희 이제 전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고객들이 이걸 얼마나 잘 쉽게 가지고 앱에서 쓸 수 있는지, 뭐 어베일러빌리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P2B를 포함해서 이런 그 솔루션들이 앞으로 그 핀테크의 그 주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 혹은 에벤이 저희 직원분들이 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